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의료관계 법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혈액관리법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의료관계 법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법률별로 한 개씩 총 6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6단원 혈액관리법의 용어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격시험에 용어 정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액관리법은 아직 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미 혈장이며 혈액 관리 업무는 수혈이나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혈액원은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는 자이며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은 수혈한 혈액 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적격 혈액은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열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 제제이고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열된 혈액 및 혈액 제제입니다.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 제제, 혈액 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 제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 제제입니다.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 재직 적격 여부 판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검사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부적격이고 C형 간염 검사도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에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검사에서 1형과 2형 항체 검사에서 양성 시, 매독 검사에서 양성, 간기능 ALT 검사에서 100일 이상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체열금지 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헌혈 환급 예치금은 의료기관의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재혈은 수혈 등에 사용하는 혈액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체열 부작용은 체열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위주 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입니다. 혈액 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입니다.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열금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먼저 건강진단 관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은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이자 체온은 섭씨 37.5도씨를 초과하는 자,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인 자, 이완기 혈압은 100mmHg 이상인 자, 맥박은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질병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만성 비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베스 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일치펠트 야코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체열 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보르셀라증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매독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급성 비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입니다. 그 밖의 질병을 살펴보면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자, 강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병, 류마티즘 등 자가 면역 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 질환자, 혈우병, 적혈구 증다증 등 혈액 질환자, 한센병 환자, 성병 환자, 매독 환자는 제외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는 경련 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3일, 클로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혈소판 헌혈의 경우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비형간염 면역 글로불린, 태반 주사제를 투여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시트레인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LL에틸레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 크로일티펠트 야코병의 위험 지역에서 체열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 시약 등 투여자,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는 영구 금지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체열 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B형 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 내염 신증후군 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 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열 체열일로부터 8주, 혈장 성분 체열, 혈소판 혈장 성분 체열 및 두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일로부터 14일, 백혈구 성분 체열 및 한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일로부터 72시간, 두 단위 적혈구 성분 체열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으로는 과거 헌혈 검사에서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검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문진 결과 헌혈 불가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체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이 해당되고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 관리 업무 중 체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헌혈자의 신원 확인, 건강진단 등 체열 금지 대상자의 관리, 혈액의 안전성 확보, 혈액 사고 발생 조치, 혈액의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혈액 관리 업무로 체열 업무, 혈액 제제의 보존, 공급 업무를 해야 하며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열 부작용의 보상, 기록의 작성, 검사, 헌혈 증서의 발급 및 수혈 비용의 보상, 헌혈 환급 예치금 및 헌혈 환급 적립금,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헌혈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니 잘 알아두세요. 문진, 시진 및 촉진을 하고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과 혈압 측정, 빈혈 검사, 혈수판 개수 검수, 그리고 과거의 헌혈 경력 및 혈액 검사 결과와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혈액원 등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의 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부적격 혈액의 폐기 처분 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럼 헌혈자의 혈액 정보 통보는 어떻게 할까요? 혈액원은 혈액 정보를 통보한 혈액을 공급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통보서에 기재하여 공급일 또는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혈액이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에는 혈액 제제의 폐기 일자와 폐기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혈액원 등은 체열 시의 혈액량, 혈액 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 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체열한 혈액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체열 업무는 1일 1회 체열량은 다음 한도의 1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살펴보면 전열 체열 시에는 400ml를 그리고 성분 체열일 때는 500ml를 두 종류 이상의 혈액 성분을 동시에 체열하는 다종 성분 체열일 때에는 600ml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혈액 제제의 보존 업무입니다. 혈액 제제의 보존 온도, 방법, 기간 등은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며 보존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제제의 부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상이 없는 혈액 제제를 보존 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 제제의 공급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제제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보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혈액 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혈액 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일부는 3년간 보관하고 일부는 혈액 제제를 수령하는 자에게 내주며 혈액 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역시나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수혈 부작용의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한 사실을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관리 업무 심사평가는 정기평가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혈액 매매 행위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혈액 매매 행위 등을 한 자입니다. 이 부분은 다수 출제되었으니 꼭 암기해 두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간호조무사, 적골사, 침사, 구사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살펴보면 적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적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며, 침사는 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고, 구사는 경혈에 뜸을 시술하는 것입니다. 적골사, 침사, 구사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 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고, 이 부분은 다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